자, 저번 시간에는 돌파 매매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눌림목 매매의 모든 것, 즉 눌림목 매매로 어떤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돌파 매매 했고요. 자, 오늘 눌림목 매매, 쭉 떨어지는 거 예측해서 사는 걸 눌림목 예측 매매, 즉 기준가 매매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사는 눌림목 매매를 눌림 확인 매매, 그리고 조정을 받던 이 상단 부근을 돌파했을 때 눌림목 돌파 매매라고 한다고 초급편 강의할 때 우리 공부했었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매매들을 하는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차이점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눌림목 매매 조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초급편에도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기준마디가 출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돌파도 그렇고 눌림목도 그렇고 항상 기준마디가 나와야 된다. 이 기준마디가 왜 나와야 되느냐? 매매할 때 기준을 제공하니까 이 기준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초보일수록 더 중요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이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리죠. 눌릴 때 이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고, 그래야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위, 여기 허리를 깨면 안 되죠. 허리의 개념도 다 했었죠. 그 다음에 기준가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건 이제 확인 매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패턴을 확인해야 된다. 이전에 이렇게 기준마디성 강한 마디가 나오고 이렇게 또 허리를 넘나드는 이런 패턴은 아닌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눌림 예측입니다. 자, 기준마디가 나왔습니다. 기준마디가 나오고 쭉 눌리는데 지지 확인도 안 했는데 이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가가 있으면 쭉 떨어지는 거 기준가에서 받는다 해서 이제 기준가 매매라고도 합니다. 자, 강한 마디 후 첫 번째 눌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거 받는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꽂히는 거 확인하고 칼 손잡이를 잡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잡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렵고.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빠르게 반등이 예상될 때. 자, 이런 패턴을 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바로 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눌림목 예측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할로. 자, 이 마디에 대한 확신이 강해요. 이 마디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올지, 여기서 반등 나올지, 여기서 반등 나올지 몰라. 근데 강하게 바로 올라갈 것 같아. 빠르게. 그럴 때는 일단 분할로 생각하고, 뭐 2분할이든 3분할이든 분할로 생각하고 그냥 떨어진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마디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제 이런 분할로 진입할 때, 그리고 기준가가 확실할 때, 지지라인이 정말 확실한 지지라인이 있다. 이럴 때 예측으로, 눌림 예측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컷이 애매하죠. 이건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컷은 여기가 되나요? 여기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뭐 컷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그죠? 컷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전저점에 해야 되겠죠. 아무리 컷이 커도. 근데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감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마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의 1A급으로 강하게 상승할 때, 또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럴 때 눌림 예측으로 접근을 한다. 기본적으로 어렵다. 위험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래가 빵 터지면서 강한 기준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눌리는데 어차피 기준가는 지지라인은 안 보여요. 하지만 굉장히 강해. 이럴 때 그냥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패턴을 기다리면 이거 놓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패턴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요 마디 먹을 때는 예측으로 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냥 눌리는 거 사가지고 급등하면 바로 익절,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그냥 홀딩할 수 있고, 그리고 컷자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하면 컷을 여기서 나중에 설정하고 컷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빠른 시세가 예상될 때, 그리고 일단 밀려도 사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추세를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로도 접근하고, 요것도 이제 기준가가 없죠. 기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강한 마디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볼게요. 자, 얘도 보면, 자, 이 시세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가도 요 영역에 있죠. 요 영역에 이제 오니까 이런 자리 사는 거죠. 패턴을 기다리거나 하면 이것도 이제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가가 있을 때, 그리고 강할 때, 여기도 보면 횡보를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죠? 돌파 이후에 기준가 전 고점이죠. 전 고점에 내려오면 이런 것도 눌림 예측으로 사지 않으면 다 못 잡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매매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눌림 확인입니다. 자, 지지라인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재차 내려올 때 사는 매매가 이제 눌림목 확인 매매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급하지 않을 때, 아까 차이점은 뭐예요? 얘가 바로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어디서 급등할지는 몰라. 이럴 때는 그냥 떨어지는 거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눌림 확인은 급하지 않아. 아유, 가면 뭐 나 아쉽지 않아. 가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런 마인드. 그리고 나는 그냥 확인하는 거 볼래.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라인이 애매할 때,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그냥 어디서 리바운드가 나오는지 그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놓쳤을 때, 강한데 쭉 떨어지는 걸 내가 못 봤거나 좀 주저주저 했어. 그럴 때 다시 내려올 때 눌림 확인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 리스크 이후 편안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통 이제 여기서 사면 이제 짝꿍댕이 생각하면 돼요. 살짝 이제 공댕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잡아서 이제 컷을 여기다 두잖아요. 그럼 컷이 굉장히 짧아. 근데 이게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쭉 가면 굉장히 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컷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마찬가지로 눌림 확인도 분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N자로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분할로 접근할 수 있고, 컷이 짧은 게 장점이다.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죠? 얘는 첫 번째 지지를 확인하고 살짝 상승하다가 다시 눌립니다. 이럴 때 한번 지지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눌림목 확인. 조건은 여기서 첫 번째 지지 받고 나서 크게 급등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지지 후 크게 상승하면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상승을 하면 이제 조정보다는 시세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거래가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각도로 세게 급등을 하면 거래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시세가 이제 한번 나온 거면 다시 눌리면 시간 오래 끌 수 있어요. 다시 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등이 세게 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지라인 근처까지 당연히 내려와줘야 되고, 또 바로 컷을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컷이 짧으니까 과감히 또 컷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궁뎅이 살짝 들렸죠? 이런 자리 눌림목 확인, 컷은 여기 두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살짝 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짝 돌파할 때 진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말고 이렇게 돌려 세울 때,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려 세울 때 사세요. 떨어지는 거 받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눌림 돌파입니다. 강한 마디 이후에 첫 번째 지지라인도 확인하고 또 돌파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눌림 예측, 눌림 확인, 그 다음에 눌림 돌파, 갈수록 안전하고 확인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눌림 돌파는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예요. 돌파의 장점은 뭐예요? 돌파 매매? 컷자리가 확실하잖아요. 얘 컷자리가 어딘데요? 여기 깨지면 이거 트랩이니까, 그죠? 매도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도로 스위칭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돌파의 장점, 이제 컷자리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의 장점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합한 게 이제 눌림목 돌파 매매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쭉 떨어지는 거 잡는 게 눌림목 예측, 그리고 지지 확인하고 이런 자리 잡는 거, 이런 게 눌림목 확인 매매고, 그 다음에 돌파했죠? 돌파했고 여기도 돌파했어요. 이런 자리가 눌림목 돌파 매매. 그리고 여기는 뭐죠? 그럼 여기 잡는 거? 요건 돌파 매매. 이해하시죠? 이 구분이 먼저 돼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리뷰할 때도 도움이 되고 매매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놔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상승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가 눌림 돌파 자리다. 컷 자리가 확실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얘는 그래도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죠? 상승했다가 눌리고 나서 사는 게 눌림 예측이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리고 한번 확인이 됐다고 해도 시세가 지금 위쪽으로 분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눌림 확인도. 그래서 눌림 돌파는 의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확률도 높고 대신에 눌림 예측하고 눌림 확인보다는 수익이 작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얘네는 이제 깡패 자리죠. 깡패 자리. 그냥 본청 걸어놓고 기다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 산 사람들은 좀 불안하죠. 이렇게 내려오면.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눌림 예측, 확인, 돌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확인 매매, 예측 매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확인 매매는 뭐예요? 확인하고 사는 거고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사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눌림 여기 확인 매매도 내려오는 거 사는 거기 때문에 얘도 예측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눌림 확인 매매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예측성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돌파, 이번 시간에 눌림목 매매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정말 여러분 매매할 때 한번 분석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이런 영역에서 한번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